안녕하세요. 건축 모형을 3D 프린트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돼지 모형만 만들어 볼 건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사를 정교하게 모델링하는 방법, 모델링 용량을 관리하는 방법, 3D 프린트 환경에 적합하게 모델링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에서의 모델링 환경은 많이 다릅니다. 먼저 유튜브에 3D 프린트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건축물이랑은 상당히 다른 형태들이 많은데요. 유사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바닥에 어떤 받침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까지 건물 설계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또한 이렇게요. 그래서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3D 프린팅 요령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3D 프린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 간에는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건축계에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곡선을 자동차 부품처럼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기어 같은 것도 이렇게 나중에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도 없고, 이런 굉장히 일단 이렇게 생긴 건축물은 거의 없죠. 다만 이런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출력 난이도가 높은 것 중에서 이런 트러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건 다 손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3D 프린팅을 거의 안 해요. 만약 한다면 이 스트럭처들을 되게 두껍게 한 1mm 정도를 저는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쇄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1mm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길이가 넘어가면 프린팅 자체가 갖는 어떤 그 재료가 갖는 특성 때문에 일정 길이가 넘어가면 흔들리면서 상당히 균열이, 그냥 사진으로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건 되게 얇은 모양이었는데 이 부분 두껍기 때문에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얇아서 막 흔들린 거죠. 위에서 노즐이 계속 움직이니까 얘를 계속 건드리게 되고 흔들린 겁니다. 아랫부분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나중에 흔들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모델링을 만들어서, 이건 브릿지입니다. 경사가 0도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기울어지면 이렇게 밑부분을 이 캔틸레버처럼 뜨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마감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허공에 이렇게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다시 허공에 그리고 돌아오니까 끝부분이 접혀 들어가면서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경사가 있으면 이것보단 나은 모습이죠. 경사가 아예 없으면 브릿지로 양쪽을 걸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애매하게 각도가 있으면 캔틸레버가 돼서, 즉 서포트가 없어서, 지지대가 없어서 저렇게 공중에서 헛돌게 됩니다. 이런 성질들을 잘 이용해야 건축 3D 프린팅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해봤던 거고요. 결국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건 성공한 샷을 안 찍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고요. 이건 저희 학교 어떤 학생 작품이었는데 저도 학생입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출력을 도와줬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학생 건데 또 이건 또 다른 학생 겁니다. 이렇게 붕 떴죠. 밑에가 안착이 되다가 그냥 얇은 벽이 그냥 서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힘없이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윗부분은 다른 힘 있는 부분들로부터 연결되는 캔틸레버처럼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이렇게 붙은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죠. 이렇게 차라리 발을 만들어라. 그래서 발을 나중에 떼라고요. 벤치 같은 걸로. 왜냐하면 이건 안 보이는 뒷부분이니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런 형태인데 보통 그냥 이대로 뽑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쪽에 서포트가 엄청 발생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떼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형상을 이용해서 바로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사포질 조금 해주면 되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넓게 한 번에 가주면 생각보다 그렇게 서포트가 굉장히 품질이 나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라운드가 아닙니다. 원래 라운드로 모델링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모델링을 그래스호퍼 알고리즘으로 수정하라고 했지만 그냥 제가 했었네요. 잠 봐보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마치 이렇게 라운드 두른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제가 말한 그 차이점인데 이것도 아마 옆으로 세워서 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다를 수도 있었겠는데 그런 걸 계산할 시간에 그냥 이렇게 재료를 낭비하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수작업을 해주는 게 나을 때가 있는 거죠. 또 이 부분만 보이는 모델링이기 때문에요. 네. 이건 당시에 이 바닥과 이 밑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이게 서포트로 처리돼서 이렇게 다 가라앉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는 바닥에 경사가 알고 보니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바닥이 평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등고선처럼 천천히 쌓아 올린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뒤에 무너졌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세워서 뽑거나 그런 전략을 하는 겁니다. 옆으로 90도 회전시켜서 3D 이상에서 뽑아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서포트를 사용했습니다. 다행히도 안쪽은 안 보여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네 사실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당시에 이렇게 밑부분이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살짝 직각으로 꺾여서 애매하게 이 두 벽만 지탱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모델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겹치는 건 뭐 요령이 아닙니다. 그냥 공간을 아끼기 위한 거였어요. 이 한 판에서요. 이렇게 십자형으로 그어서 그냥 가장 필라멘트가 적게 발생하면서 이렇게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한 모습입니다. 이건 그 모델링과 다른 모델링인가 보네요. 아무튼 이것도 성공적이었고 네, 이건 살짝 여기가 약해서 나중에 윗부분 쌓아 올리다가 살짝 떨어졌어요. 이것도 내부 체험을 없앴더니 이렇게 올라갈수록 아까와 같이 막 흔들리면서 이 자체의 진동 때문에 벽이 점점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벽면이요. 이건 또 잘 보면 십자로 이렇게 그으면서 또는 사람 손이 지탱하고 있듯이 그은 건데요. 그렇게 해서 네, 만약 그냥 정직하게 3D 프린팅 프로그램 자체가 해준 자동 알고리즘으로 하면 지지가 많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지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한데도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는데도 지지대를 너무 많이 해서 필라멘트가 과도하게 소비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직접 해주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출력 시간 3시간이나 더 걸릴 바에는 이렇게 그냥 한번 손으로 조금만 머리 써서 이렇게 쫙쫙쫙 그어주고 밑에도 그어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결과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이건 그냥 기계가 잠깐 당시에 외부 충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걸어주고 이것 또한 한번 걸어주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십자 형태잖아요. T자 형태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이때 잠깐 생겼었네요. 근데 전체를 뽑기에는 아까우니까 그대로 쓰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밑에가 이렇게 다 바닥에 안착되도록 작업해주는 거 기본이고요.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눕혀서 뽑으면 한쪽만 이렇게 지지대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 바닥에 그대로 안착돼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필라멘트를 아낄 수 있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만브랩을 써요. 네. 그게 지금 2024년 9월 16일 기준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퀄리티로 따지면 푸르사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제가 푸르사 거 대행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일단 속도는 2배 차이 정도 반브랩이 더 빠릅니다. 건축은 퀄리티보다는 속도라고 생각해서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반브랩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이론 수업이었고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이 사이트 모델링을 빠르게 한번
3D 프린팅으로 작업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이건 그냥 굉장히 플랫한 물이니까 아마 그냥 출력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이질적으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등고선처럼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냥 플랫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 대지인데 이 주변도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미묘하게 달라요. 이걸 정확하게 끊어주는 게 사실 3D 프린팅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먼저 영역을 정해야겠죠. 저는 한 욕심 없이 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다 보면 욕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다리까지 나오게 해보고 싶네요. 그렇게 하면 영상 길이가 좀 더 길어지겠군요. 네, 일단 이렇게 잡아서 레이어 한 개를 그냥 더 만들어 버리고 잘 보이는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 거 3D 프린트는 230까지는 그냥 나와요. 근데 이건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0.23m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작네요. 스케일이라는 걸 사용해서 한 1대 1000이라고 생각해보고 일단 키워보겠습니다. 1000배를 키웠어요. 아하, 1대 1000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럼 다시 2배 1대 2000인 상태일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혹시나 대각선으로 뽑으면 괜찮을까 하여 이렇게 해보는데 썩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키워서 한 1대 3000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비로소 들어오네요. 그냥 1대 3000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끊어줄 거예요. 저는 3D 프린팅 전용으로 이 모델링을 그냥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옆에 있는 것들은 그냥 편하게 날려줄 거고요. 사람이 신경 쓰는 게 적어야 합니다. 방 정리가 중요한 것도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30메가로) 줄었네요. 저 매수들이 상당히 용량이 컸던 것 같습니다. 633을 3000으로 나누면 21cm니까 네, 이 정도면 3D 프린팅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크기죠. 그런데 지금 3000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냥 3분의 1로 줄여버리고 작업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STL로 변환을 하면 이렇게 211m잖아요. 211mm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러면 21cm겠죠. 이걸 전부 솔리드한 걸로 바꿔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거슬릴 거예요. 저는 3D 프린팅을 안 할 생각으로 했거든요. 모델링을요. 그래서 저 부분이 참 아쉽지만 그냥 3D 프린트 안 하겠습니다. 저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기지 말란 법은 없죠. 이렇게 하니까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다 바운더리 밖에 있네요. 이것도 그냥 저의 머리를 아프게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밖에 있으니까 날려버리고요. 이 정도면 나름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물은 지금은 생각 안 할래요. 잠깐 꺼버리고. 제가 어제 이것을 한 1시간 동안 했습니다. 네, 이건 보니까 이게 있어야 이해가 잘 되겠군요. 제가 이 강을 직접 모델링 하는데 이 고도가 전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끝선과 이 선 정도 조금 나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고, 직접 이 도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선으로 또 등고를 그려주면서 이게 스스로 이런 모양처럼 인식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여기랑 바로 이 건물쯤이랑 이 건물쯤에 두 개만 등고 지점이 나와 있고 이쪽 등고가 되어 있다면 그냥 마치 이렇게 표시가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서 거의 비슷하게 대지가 나오면 상관없는 건데 그 다음으로 여기에 찍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함몰된 것처럼 나타나겠죠. 꼭 여기 도로에 이 등고를 표시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등고선이라면 표시가 됐겠지만 그 등고도 1m 단위이고 그리고 그냥 지점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 했다가는 이상한 굉장히 출렁거리는 대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강변을 따로 모델링하고 이 위에는 또 따로 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 끝부분을 다 맞췄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상당히 귀찮은데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고 이쯤을 이렇게 꼬집어서 셋 포인트를 합니다. 그래서 Z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이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 Z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육안상. 네, 이렇게 다 호치켓으로 꼽듯이 빨래찌개로 다 맞추듯이 해서 다 작업한 겁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모델링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왜 지웠냐면 방금 좀 여기가 애매했거든요. 그리고 1대3000이니까 0.2mm 3000을 곱하면 600이네요. 아, 네, 갑자기 헷갈립니다. 네, 20mm가 2cm고 200mm가 20cm에 보통 보도가 200 정도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3000으로 나누면 0.06이죠. 그러니까 0.06mm인 거예요. 그러면 0.2mm 정도가 스탠다드한 거잖아요. 3D 프린팅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냥 높이로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즉 3배 정도는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랑 다르게 이 블럭들이 이 대지보다 한 60cm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저희는 지금 1대3000으로 1대3으로 줄여놓은 거라서 그냥 0.2만큼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이 정도가 0.06이에요. 0.7이네요. 네. 그래서 0.2만큼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 이 땅은 스플릿을 해서 일단 컨트롤 C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스플릿을 해줍니다. 이걸 아까 컨트롤 C 했던 땅을 선택하고 커브를 선택해서 이걸 구한 거예요. 이건 일단 지워놓고 다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0.2만큼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러면 솔리드가 되거든요. Close to Poly Surface가 됐죠. 0.2만큼 올라간 겁니다. 근데 혹시 얘가 높이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3D 프린터에서. 그럼 혹시 모르니까 0.05만큼만 더 높여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익스트랙트 서페이스를 해줄 건데요. 왜냐하면 결국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용량 좀 관리하려고 그냥 대충 잘라 놓은 거예요.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블럭들만 선택해 줍니다. 네, 지금 다 됐죠? 이렇게 엔터를 누르고 컨트롤 X 하고 컨트롤 Z 하고 그러면 다시 아까처럼 Closed Poly Surface인데 Cell Closed Poly Surface 지금 다 선택됐는데 메스만 빼고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컨트롤 V 하면 다시 다 살아나거든요. 아까 왜냐면 컨트롤 C를 한 상태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면 지금 필요한 건 빨간색만 필요하군요. 얘네들이 다시 저 아래에 있는 것을 또 나눠줄 거예요. 이건 지금 원래 있던 것들을 한 거잖아요. 이건 제가 용량 좀 아끼려고 이렇게 어떤 건 아까 그거랑 면이랑 일치하고 이건 일치 안 하잖아요. 이건 제가 단순화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옆부분이 안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해서 더 볼더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하면 이게 돼요. 컨트롤 X 해서 잠깐 퇴장시켜주고 셀 서페이스 다 지워버릴 거예요. 컨트롤 V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높이들이 다 미묘하게 다를 거니까 이상한 전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이걸 분해했다가 다시 조인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행히 이렇게 붙었는데 혹시나 여기랑 여기가 서로 이렇게 붙어버리고 이 선 따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걸 사실 처음 해보는 건데 이상한 걸 시도해볼게요. 이렇게 올리고 디스트리뷰트를 해볼게요. 디스트리뷰트하고 Z 좌표하면 이렇게 다 그냥 각자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드 하고 리빌드 2개짜리로 바꿀 거예요. 그럼 형상 변화가 없죠? 조인. 근데 아까 눌렀던 그걸 다시 눌러보면 이건데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이에 쓸데없는 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리빌드 하기 전에는 이렇게 3개였는데 2개 다 없애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편해요. 다시 셋 포인트 해줍니다. 그러면 용량 부담이 적어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참사를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트리머로 옆부분을 다 날려주고 있습니다. 셀 오픈 커브 해서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작업을 해줘야겠네요. 컨트롤 C 해서 잠깐 살려주고 이걸 얘네들이 잘라 먹어 가도록 해서 조인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클로우스드 커브가 되잖아요. 이건 그냥 클로우스드 커브 해버리면 되고 이제 이런 것은 클로우스드 커브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스플릿해서 이렇게 조인 클로우스 커브 하고 있어요. 네, 얘는 스플릿 해서 이 2개만 가지고 아하, 안 됐군요 아직. 네, 이렇게 조인을 해버립니다. 셀 오픈 커브.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네, 됐죠. 컨트롤 V.
그러면 다 클로즈드 커버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네, 익스플로드하고 트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조인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클로즈드 커버가 됐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 방에 끝납니다. 예, 이것도 얘는 다행히 이게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지워줄게요. 이것도 별도니까 익스플로드하고 트림 조인 했더니 4 오픈 커브가 나왔다는데 연결이 안 됐나봐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인해서 클로즈 커브 하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작업이 여기서 일어나서 2 커버 포인트래요. 네, 바로 여기가 아까 조인이 안 됐던 부분이었네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리해줍니다. 그럼 작업이 끝난 것 같네요. 네, 이걸로 여기를 잘라버릴 거예요, 다. 그룹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얘를 그럼 컨트롤 C 해놓을게요. 컨트롤 C 하고 스플릿 이걸 셀렉트 오브젝트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다시 컨트롤 V로 되살려 놓습니다. 하기 전에 셀렉트 서페이스를 해서 이 녀석들만 다시 아까 저희가 0.25 했었나요? 그래도 될 거예요. 컨트롤 V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붕 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걸 미리 손 작업해 주는 게 좋겠죠. 이 건부를 키고 이걸 내리는 거예요. 네, 컨트롤 V. 그럼 셀 오픈 폴리 서페이스 눌러볼게요. 그런 거 없대요. 다행입니다. 지금 이 다리가 문제인데 이 다리는 그냥 모르니까 1m를 1대3000으로 하면 1000을 3000 나누니까 0.6밖에 안 되네. 그래도 버티긴 하는데요. 이건 모형이니까 실제로 2cm, 1cm가 되도록 그냥 10만큼 내리겠습니다. 상당히 두껍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230, 230. 근데 1mm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두꺼워요. 제가 10이라고 한 건 좀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냥 1mm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럴싸하게 나왔네요. 컨트롤 V 해서 좀 더 내려주고요. 비슷하게. 지금 이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런 건 고민할 시간에 수작업이 사실 제일 빨라요. 대충 이렇게 걸어주시고 어떤 셋 포인트에서 익스트루드 커브 여기 솔리드로 돼 있으면 됩니다. 예스로 돼서 여기서 그냥 빼줄게요. 블린 디퍼런스 해서 이렇게 날려버리고 얘는 살아있는 거죠. 다시 저기도 그렇게 이게 얼마나 정교해야 되는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사실 거의 본인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블린 디퍼런스 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꽤나 그럴싸하군요. 여기에 큰 단차가 존재하는 걸 이제 봤군요. 아까 어떠한 이유로 얘네들만 따로 선택돼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네요. 다행히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얘네들도 길이니까 보이면 좋겠죠. 부자연스러울 거라는 우려를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0.6만큼 네, 0.2만 내려도 되죠. 하겠습니다. 그래도 보일 거라는 믿음으로요.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셀렉트 서페이스에서 전부 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내려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셀 오픈 폴리 서페이스 해볼게요. 예, 이것만 이렇게 나와 있군요. 얘는 물인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없어요. 이건 지울게요. Select Open Surface, Poly Surface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Closed Poly Surface랑 커브밖에 없는데 커브는 당연히 안 나오고, 이제 메스도 기존 바운더리가 이거죠. 이것과 다행히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Select Boundary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나와버리는데 그룹으로 하고, 네, 안 먹히는군요. 그러면 이 안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셋 포인트로 한 면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익스트루드 커브였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서 이 매스를 전부 선택하고 볼린 디퍼런스, 그러면 다 잘려 나가거든요. 됐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려 나갔죠. 그리고 다행히도 여기는 붕 떠 있는 게 안 보여요. 붕 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아이솔레이트해서 프론트 뷰로 보고, 원래대로라면 저는 그래스호프 알고리즘을 쓸 건데요. 그냥 높은 확률로, 네, 그냥 그래스호퍼를 쓰겠습니다. 지오메트리를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제가 작업을 한번 해버려서 아마 다르게 뜰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기는데, 어떤 숫자는 밑바닥으로 뜰 거거든요. 밑바닥으로 다 똑같이 공유가 될 거거든요. 그걸 찾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네요. 모든 개체가 밑바닥을 공유하는 그런 게 없네요. 아쉽게도 수작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애들끼리 하면 되겠죠. 익스트랙트 서페이스 해주시고요. 이렇게 위쪽 면만 다 선택이 되도록 해주세요. 방금 줌 셀렉티드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귀찮습니다. 네.
가끔 그래스호퍼보다 노가다가 빠를 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생각보다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무시할게요. 사실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용량 때문에 시간이 걸릴까봐 배제했었는데 차라리 그게 더 시간이 빠를 것 같네요. 일단 얘네들은 체인지 레이어에서 지금 이 색깔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빨간 메스들은 그냥 다 지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시 상당히 그냥 이렇게 많이 내려버릴 거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여유롭게 내릴 겁니다. 제일 짧은 게 1.3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 밑에 박히잖아요. 그리고 이 밑바닥 기준이 이게 제일 낮은 게 여기에요. 이걸 바운딩 박스를 해서 하면 제일 높은 면이 제일 낮은 면이겠죠. 그럼 여기 이걸 스케일해서 한 그냥 10배 무식하게 튀겨버리고 옆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거 3D 프린팅 1:1 수준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바닥이 한 0.8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1mm만 할게요. 근데 너무 한 2mm 더 내렸습니다. 전체로 해서 블린 디퍼런스를 그냥 한번 때리는 거죠. 다행히도 오류가 안 뜨고 됐습니다. 네, 이걸 그대로 출력으로 넘기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거기 가서 얘는 그냥 괜찮을 것 같고 얘가 캔틸러버네요. 그리고 얘는 블럭인데 안 나오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설계 대지를 보는 게 목적이라 여기에서 이걸 그냥 빼버리고 다시 익스트랙트 서페이스에서 위에를 선택한 다음에 날려버리고 셋 포인트 할 거예요. 제일 낮은 부분에서부터 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높이가 좀 객관적으로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방금 한 게 아하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0.1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스터디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잘렸네요. 네. 컨트롤 V에서 많이 내려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탭을 누르고 이렇게 여기를 누르고 잡고 선에 대충 니얼로 맞춘 다음에 탭을 누르면 여기를 안 벗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스케일로 탭 누르고 이렇게 잡아서 제가 원하는 그 높이로 설정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네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아 이만큼 얘가 높구나 이런 걸 보면서 모형으로 보면서 스터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말 벌써 50분이나 지났어요. 3D 프린팅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귀중한 재료가 날아가지 않도록 세이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20메가로 줄었네요 용량이. 이걸 익스포트 합니다. 제가 라이노 파일로 했어요. 여기서 STL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그냥 다 OK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용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이거 한 50메가 뜨면 렉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른 방법 소개드리겠습니다. 다행히 37메가바이트라서 괜찮은데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지금 이거 200메가바이트 나왔어요. 메쉬로 해서 이렇게 단순화 시켜버릴 겁니다. 어차피 이 작업을 STL 파일로 넘기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엑스포트 하면 같은 거라 해도 용량이 지금 11,000 떴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달라요. 어차피 STL로 바꾸면서 메쉬로 바뀌는데 미리 여기서 메쉬로 바꿔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죠?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이런 부분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작아서. PLA 매트 쓰니까 이렇게 하고, 이건 라이팅이라는 게 있는데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날 수 있어요. 저 라이팅을 적용하면 내부 채움을 너무 비우는 거라서. 플로팅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과연 어떤 부분이 플로팅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깨졌나 봐요. 전부 다 오픈 메쉬네요. 서포트를 켜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다 깨졌어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참 골치 아프게 하더라고요. 아하, 여기를 제가 하는 걸 빼먹어서 더 그랬겠네요.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건 오토가 아니라 매뉴얼로 가겠습니다. 매뉴얼로 하고 빌드 플레이트에만 뜰 수 있도록.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서포트 페인팅. 눌렀을 때 네, 이 끝부분만 서포트가 지나가도록 저는 설정을 할 겁니다. 여기도 저렇게 붕 떠있는 부분이 존재했었네요. 여기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여기도 다 붕 떠있네요. 제가 놓친 부분이군요. 이런 부분들이 어쩌다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귀찮지만 이렇게 한번 작업해주는 수밖에 없죠. 잘 됐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정말 리얼한 샘플이네요.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네, 안 하시면 게 좋죠. 이걸 블린 유니온 해서
합쳐버린 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멀지 all complementary bases라고 해주면 용량이 훨씬 적게 들 수도 있거든요. 더 늘었네요, 용량이. 하지만 이 정도는 제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오토로 해버릴게요. 이게 툴이어서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네. 다행히 문제없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2시간밖에 안 걸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1시간이나 사용했네요. 뒤에 추가로 3D 프린팅 하면서 나오는 그 영상을 잠깐 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